꿈다운 라디오 2022년 6월 18일 꿈다운 새벽 책방 문 열었습니다. 켈리츠의 웰싱킹 함께 읽고 있습니다. 2부 고쳐가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건지 날짜를 적어 넣어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날을 연, 원, 일까지 세세하게 적어라. 그리고 당신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선택해서 적어라. 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3가지를 적어라. 채우는 것은 멈추고 일단 비워내라. 다시 작심삼일로 끌어내기 싫다면 먼저 버린 뒤에 그 다음 채워라.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적어라. 조금 전의 영화감독 시각화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떠올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인지 적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본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의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당신만의 영화를 완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라. 3번째 아침 시각화, 3분에서 10분. 아침 시각화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실시하는 시각화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첫 단추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영하 시각화와 결이 비슷하니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영하 시각화는 삶의 전반적인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 것이지만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만을 시각화하면 된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자기 전 핸드폰은 멀리 두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큰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목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시키고 삶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모든 시각화가 한 번 했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쌓인 불순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일이다. 이 시각화는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4번째, 긴장 시각화 10초에서 3분. 채우기의 마지막은 긴장 시각화다. 긴장 시각화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 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각화다. 내 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라. 예를 들어 큰 계약건이 있다면 고객과 내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고민을 해결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그려보는 것이다. 웃으며 악수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시각화해 회의에 들어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을 앞두고 있다면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강당에서 감동적인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광적인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는 바로 눈을 감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큰 힘이 될 것이다. 작은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긴장 시각화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도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통찰을 얻어도 3일이면 흐려지기 시작하니 반드시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인스타그램에 335 모여 함께 도전하고 있다. 5번째, 블랙홀 시각화. 1에서 2시간.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시각화는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시각화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잠재의식에서 뿜어내는 부정적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부정적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다. 이 시각화는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해야 할 때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블랙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블랙홀 시각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이대별로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40살이라면 10대, 20대, 30대까지의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이때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과 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도 이를 통해 지울 수 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동기부여로 충만해진 상태다.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고 며칠이 지났다. 당신은 지금 시내에 가고 있다. 차가 아주 쌩쌩 달리는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 있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4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막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한다. 횡단보도의 중간 정도 왔을 때 덤프트럭이 당신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당신은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덤프트럭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 이미 부서져 버린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 아주 급히 구급차가 도착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당신 주변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 복잡한 상황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 구급차는 당신을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육신은 병원에 가고 있으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라. 배우자, 부모님, 친구, 자녀와 작별 인사를 나눠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자녀가 있다면 내 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배우자에게는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라. 당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영혼이 된 당신은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장례식장에는 누가 왔는가? 누가 당신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배우자는 어떻게 기억할까? 다른 친척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 당신은 장례식을 계속 지켜본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당신이 살던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당신이 없는 이 도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다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 당신이 없지만 지구는 어제와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다. 당신 바로 옆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다.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무엇이든지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아주 어릴 적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블랙홀이다. 당신의 생각을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어떤 생각이든지 떠올리기만 하면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지금부터 3분간 당신의 초등학교 전까지의 모습을 보고 블랙홀에 모두 버려라.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사진들이 떠오른다. 그 사진들 위에 좋고 나쁜 감정과 기억까지 떠올라 모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지금부터 3분간 초등학교 시절의 모든 사진을 떠올릴 때마다 버려라. 이번에도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기억을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모든 사진을 빨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에는 유년 시절과 초등학생 시절의 사진에 묻어있는 군더더기 감정 같은 것은 없다. 이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진들을 떠올려 본다.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번에도 20대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삼켜버렸다. 이번에는 20살까지,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20대의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사진들까지 다 먹어버렸다.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나이대라면 같은 방법으로 블랙홀의 모든 인생의 사진을 버린다. 더 이상 이 사진들에 대한 감정은 없다. 그동안 살아왔던 사진들이 블랙홀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모든 기억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들에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엄청난 힘을 가진 우주 청소기에서 어마어마한 상자가 나타난다. 그 상자에 당신 삶의 모든 사진과 영상이 훅 하고 담긴다. 감정도 함께 담긴다. 잘못했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슬프다는 마음, 성공했다는 마음, 실패했다는 마음까지 다 상자에 담기면 마지막으로 상자에 폭탄을 집어넣고 닫는다. 곧바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상자가 팡 터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더 이상 지난 날의 사진과 감정은 없다. 당신은 이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백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당신이 만약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더라면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라. 30대, 40대, 50대, 60대에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내친 김에 50대, 60대, 100살까지 상상하라.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당신의 영혼은 원래 왔던 우주로 돌아간다. 100년이 흘렀다. 1000년이 흘렀다. 이 지구에서 당신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년이 흐르고 억만년이 흘렀다. 서서히 눈을 떠라. 블랙홀 시각화를 한번 했다고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 할수록 밑바닥에 있는 사진들이 올라온다. 스스로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비울 수 있다. 마치 컴퓨터에 쌓인 쓸데없는 메모리와 파일들이 정리되는 것처럼 머리가 가벼워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진 것을 알게 된다. 블랙홀 시각화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만 떠오르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생각하게 됐다. 다시 가난해지고 또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블랙홀 시각화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블랙홀 시각화는
2년에서 3년 정도 수련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 나도 그렇게 실천했다. 6번째, 저녁 시각화. 3에서 10분. 저녁 시각화도 블랙홀과 같은 비우기 과정이다. 블랙홀 시각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다르다. 블랙홀 시각화가 과거 인생의 모든 잡념을 비우는 것이라면 저녁 시각화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비우는 시각화를 한 후 다음날 기상했을 때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한 아침 시각화를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웰싱킹의 정수인 6가지 시각화 방법을 모두 소개했다. 시각화는 글로 익히면 어렵고 직접 실천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야 한다. 시각화를 통해 보았던 당신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꿈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겠다고 결단하는 뚝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믿기까지 너무 많은 게 소모되니 일단 믿어버리고 실현시켜라. 시각화를 통해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길 응원하겠다.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 중이던 강연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1,000명, 프랑스에서 300명, 영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강연이 팬데믹 위험으로 취소된 것이다. 많은 사람의 지친 삶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준비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다. 차라리 경제나 경영에 관한 강연이 취소되었다면 마음을 기약하며 훌훌 털어버렸을 텐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아쉬움이 계속 나를 괴롭혔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터득한 생각의 힘, 웰싱킹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한 젊은이의 영어 공부도 돕고 나의 생각 파워도 제대로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영어 명언을 100일간 올리기로 결심했다.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바로 난제에 부딪혔다.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성상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었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미지 툴을 다루는 내 모습은 마치 처음 젓가락질을 배우는 어린아이 같았다.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완성된 이미지와 함께 자기계발 명언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컴맹인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은 씨가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매일 내가 쓴 글을 공부하고 있는데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내가 글을 쓰면 자신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야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에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19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단번에 꺼질 수 있었던 생각 파워 강연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그렇게 자기계발 명언이 시작되고 나의 아쉬움은 점점 옅어져만 갔다. 열심했던 100일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업로드되는 자기계발 명언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은 정성으로 시작한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 결과였다. 나는 그때 나의 메시지를 의미있게 여겨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계발 명언을 멈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0일이 모두 끝난 후 다시 혼자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컴맹의 분투가 시작되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이런 나의 노력을 갸륵하게 여겼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웰싱킹을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10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재능을 선뜻 내어주는 분들에게 크게 감동했다. 이분들이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계발 명언을 이어나갔다.
종종 켈리체의 웰싱킹을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100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내 것으로 완전히 체득했던 것처럼 웰싱킹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습관을 만드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습관은 7일차부터 몸에 배어 100일이면 완전해진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3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며 한 달에 60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루를 3초 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약 29,000개의 생각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취침 시간이라고 가정해보면 약 2만 개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떤 전문가들은 하루에 7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의식의 주체로서 생각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3초마다 생기는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가 예전에 봤거나 경험한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발현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3초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다. 그 메시지가 나쁜 생각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포기의 종용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인생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루에 떠오르는 2만 개의 생각 중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90%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의 부정적인 생각이 90%의 좋은 생각을 집어삼킨다는 것이다.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 삶에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생각은 삶을 좀먹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고 싶다면 믿고 싶은 것을 믿어야 한다. 100일 동안 긍정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 달간 떠오르는 60만 개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 이것이 생각 파워의 힘인 웰싱킹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하라. 당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100일간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그토록 밀어내고 믿지 못했던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처음엔 생각만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을 거듭하면 100일 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삶에 정착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 웰싱킹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학원의 대가였다. 인생에는 다소 짓궂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는 쉽게 꿈을 내주지 않는다.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준다. 산다는 것,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짓궂은 장난을 이겨내는 일이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대로인 삶은 없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구설에 올라 지난 삶을 부정당하기도 한다. 처음 한두 번은 별스럽지 않게 이겨내도 이런 나쁜 상황에 계속 휘둘리면 의지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삶의 애착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다음 걸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짧은 생이지만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때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생강에서 이미 한번 죽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지난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인 건지 너무 분했다. 그렇게 스스로 옥죄기를 2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단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경란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영지쌤 읽어주세요.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묶어 속박했다. 갓난아이가 자신의 탄생을 알리며 세상에 표현하듯이 나는 세상을 향해 학언을 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학언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학언했다. 이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나의 경험이자 마트 한 구석에서 시작한 켈리 델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학언의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학언을 활용했다.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시각화 하루 계획, 독서 감사 일기, 선언 및 학원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 톰 콜리는 저서 습관이 답이다에서 자수성가한 부자 중 50% 이상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의 자기 개발을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상관없이 얼리버드 습관으로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얼리버드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 속뜻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내심 쉽게 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스로의 상황이나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목표를 진취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내면을 바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켜라. 하루의 시작 전에 긍정 확언을 실천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 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 긍정 확언의 힘이다. 웰싱킹에서 확언은 끌어당김의 정수다.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확언할 때마다 문장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상하면서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웰싱킹의 중추인 시각화의 본질은 이 확언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의 끝머리에 부를 창조하는 삶을 위한 21가지의 긍정 확언을 정리했다. 일단은 100일을 목표로 시작하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확언을 2번씩 반복하다 보면 당신조차도 몰랐던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침 긍정 확언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확언 후에 느끼는 바를 글로 남겨도 좋다. 100일 후에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새로 추가하거나 덜어내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확언으로 깊고 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은 반드시 있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 또 한 번의 기회일지 모른다. 그렇다. 부를 끌어당기는 자, 웰싱커가 될 수 있는 순간인 것이다. 긍정 확언은 당신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확언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선생, 이제 확언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다.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확언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의 뜨거운 확언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 아침 긍정 확언 1.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2.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3. 나는 성장하고 있다. 4.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5. 나는 용기 있다. 6. 나는 부자다. 7.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8. 나는 긍정의 왕이다. 9.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0.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11.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2.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13.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4.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15.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1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17.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18.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19.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20.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1.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2020년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래는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글을 쓴 목표의 성취 수준을 연구하기에 앞서 실험에 참가한 149명을 5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개의 그룹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를 글로 쓰지 않는 그룹. 둘째, 목표를 글로 쓴 그룹. 셋째, 목표를 글로 쓰고 선언한 그룹. 넷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한 그룹. 다섯째, 목표를 글로 쓴 후 지인에게 선언하고 전 과정을 공유한 그룹.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보다 글로 쓴 4개 그룹의 평균 성취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한 5째 그룹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를 보였고
첫째 그룹은 당연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진은 글과 목표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뒤 글로 쓴 목표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보다 성취에 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선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아슬아슬한 항해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을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다. 그런데 어떻게 써요? 웰싱킹 강연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물론 나 역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한다. 글 쓰는 일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웰싱킹의 전반적인 의미와 비법을 알게 된 당신이 못할 것은 더 이상 없다. 글을 쓰는 일도 일종의 근육 단련이다. 쓰면 쓸수록 글 쓰는 근육이부터 부담을 덜게 된다. 고로 뭐라도 일단 써야만 한다. 프리라이팅은 글씨나 맞춤법을 신경 쓰지 않고 써 내려가는 글쓰기 방법이다. 이는 브레인스토밍과 맥락이 비슷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종이에 적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라. 멈추지 않고 쭉 써 나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논리적 구성도 맞지 않고 글도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생각의 건더기일 뿐이다. 건더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토해내라. 계속 쓰다 보면 당신을 지탱하던 생각의 뿌리들이 나오게 된다. 이 방법은 작가들이 심리적 요인으로 글이 잘 글이 안 써질 때 이를 극복하려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리라이팅의 장점은 작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실력은 향상시키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일은 더 많은 가능성을 얻는 일이다. 이는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글로 쓴 목표는 다시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면한 장애물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들을 알아차려야 시각화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각화와 화근처럼 글쓰기도 매일 실천하는 게 좋다. 글로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젠 비전 보드를 만들 차례다. 비전 보드는 글, 이미지, 사진 등을 엮어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비전 보드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와 가슴 속에만 있는 목표들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존하는 욕구와 가치, 목표를 구분하려면 글쓰기와 비전 보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비전 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당신은 웰싱킹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비전과 구체적인 소망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비전보드는 이정표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사진, 신문, 롤모델 엽서, 스티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하면 더 좋다. 비전보드가 완성되면 당신의 생활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아라.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확인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목표를 집어넣는 것이다. 다시 도미니칸 대학교의 글로 쓴 목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떠올리자. 연구를 위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기준에서 무언가 익숙한 단어를 보지 않았는가? 당신이 단번에 찾아냈다면 훌륭한 학생이고 못 찾았다면 내가 부족한 스승이다. 그렇다. 선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선언의 힘을 몇 차례 힘주어 말했다. 간혹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언하다는 영어로 declare라고 쓴다. declare는 강조를 뜻하는 접두사 D와 분명한 맑은을 의미하는 어원 clear가 결합하여 탄생한 단어다. 의미인즉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그러니 선언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확고히 고함으로써 모든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선언은 그 내용을 들어줄 청자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관계지향적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다짐한 나의 분명한 입장을 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글로 쓴 목표의 달성 효과 연구에서 목표를 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언하고 과정을 공유한 그룹의 성취 점수가 높았던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지인에게 선언함으로써 목표를 위한 다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언을 듣고 목표 달성 과정을 공유받은 지인은 선언자의 증인이 됨으로써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선언한다는 것은 흩어져 있던 우주의 모든 기운을 내게 집중시키는 일이다. 이런데 어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당신의 비전 보드가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선언하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능하시죠? 나눔으로 할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게 조금 덜 끝날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하고 화요일 날 나눔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30분 더 읽고 마무리하죠. 아, 내일 30분 더 읽을까요, 그러면? 내일 30분 아니, 더 오늘 읽으면 뭐 다 더 읽을 해요? 다 읽을 것 같기는 해요.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좋다 그래야 되나? 진짜로 왜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아침에 요거 읽고 나눔으로 하는데 하기 항상 전에 1등인 사진 먼저 찍을까요? 까먹기 극한가요? 까먹기 아, 전에. 죄송해요. 아니 혹시나 또. 아니 뭐 죄송해요. 연서님 도망갔다. 그래요. 오시면 하죠 그럼. 왔다. 어차피 까매서 안 보이는구나. 아니 보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상주쌤 오늘 이쁘게 해줘요. 신법. 신법으로. 네, 신법. 연서님 준비되셨나요? 화면 조정이 안 책이 되는 것 나오고 있다. 같은데. 저 커튼을 쳐야 아마 얼굴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와 대박이다. 다 보이죠 연서님 우리? 다 보여요. 그죠?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1등인 영지쌤부터. 나눔? 나는 그냥 여기 저 오늘 같이 읽으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 뭐 한두 줄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10명이니까 각자 쓰실 수 있는 시간은 3분씩. 너무 많이 3분씩. 주네. 11분이구나. 그러면은 2분 30초씩? 저는 이 미라클 모닝 시작하면서 2월 달에 이제 이 켈리 책, 1월 달에 웰싱킹을 알고 책을 샀어요. 이 책 제가 산 게 1월 25일 날 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사갖고 그때 책을 읽고 또 이 책 읽으면서 도시락 파는 여자 그 책도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도 읽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냥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긍정학원 이걸 갖다가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 매일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3일 빠진 거야. 지금 계속 3일 동안. 아침마다 이걸 항상 하고 먼저 우리 줌 들어가서 수업 이제 책 읽고 했는데 뭐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지금 제가 빼먹고 있은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 학원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딱 하는데 제가 그냥 좀 활기차더라고. 이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이거로서 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좋았고 이 책을 만나게 된 게 참 더 미라클 모닝을 좀 더 제가 가열차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가 싶고 또 이걸 함으로써 또 이제 여러분 또 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올라가고 없네요. 다음에 연서님 기억나는 순서대로. 저도 아침 학원을요, 어린이 아침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깨울 때 좋게 깨웠다가 톤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깨웠는데, 그거를 핸드폰을 틀어놓고 놔두고 한번 울리면은 그걸로 아이들이 움직여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나 하고 지금 그렇게 아이들 깨우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웰싱킹은 저는 3번째 읽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거 안 읽고 이걸 읽으려고 해갖고 읽다가 그거 친구하고 또 한번 이게 낭독을 해서 녹음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읽었던 책이라 안 들어와야지 했는데 그 전에 미라클 모닝을 제가 6월 달에 한번 놓으니까는 시작을 못하게 되면서 아침에 안 일어나게 되죠. 나는 혼자 독서를 하려고 시작을 안 했는데 아침에 잠도 안 일어나서 이거는 나만의 약속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 책을 읽었는데 또 읽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진짜 잠재 속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돼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과 같은 시간, 이 시간에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짧은데. 그죠? 저는 지금 이틀 못 들어왔잖아요. 이틀 못 들어오고 딱 들어오니까 앞에 사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붕 떠 있어서 앞에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따가 꼭 읽어야겠다 생각 들고 아까 엊그제 그 녹음한 거 엊그제 것만 받았는데 그거 주시면 그 꿈다운 라디오 다시 옛날 재방송으로 만들면서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윤정님 어제 것도 녹음하셨으면 보내주시면 다 올려놨어요. 그래요? 또 보내놨는데 못 받으셨어요? 두 개 다 보내셨어요? 네. 그렇구나. 제가 메일을 확인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우리 괜찮았다. 카페에 달려져 있어 밑에. 그래요? 네. 그걸 다시 꿈다운 라디오 어쨌든 거기다가 올려서 지나고 나면은 유튜브가 찾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녀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좀 더 좋게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아까 제일 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선언의 힘하고 이게 결국 이제 지인한테 공유하고 계속 과정을 공유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제일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선언조차
이제 안 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의 힘도 매일 썼을 때가 확실히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좀 다르고 결국 글쓰기를 하는 목표,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도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정리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나의 솔직함을 좀 공유해보자. 공유보다는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일단은 나만 보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냈을 때와 그냥 생각만 했을 때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뭐 손으로 쓰면 더 좋겠지만 저는 뭐 손보다는 그 손가락 요 끝이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키보드를 계속 이렇게 치는 것도 좋아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니면 낮에라도 잠깐 좀 뭐 1시간 뭐 2시간이라도 카페에 갈 수 있으면 가서 이제 카페 소리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 끼고선 막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회의도 많고 낮에는 또 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 낼 수 있을 때는 가능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루틴을 계속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00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00일은 해왔는데 이게 습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깼잖아요. 깨져 버리니까 한 번 깨지면 또 금방 확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하루 이틀만 깨져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 뭐 시조새라고 하지만 시조새도 한 번 안 하면 이제 다시 달걀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1일부터 뭐 그렇다고 514 챌린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딱 생각 드는 게 이 5시에 책 읽는 거 이 습관이라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만하라고?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네, 오랜만이라 그래. 감사해요. 이거 하세요. 제가 짧게 할게요. 제가 짧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시간 안에 남을 것 같아요. 아니, 나보다 길게 할 사람도 있다, 분명히. 그죠? 알았어, 나 그만할게요. 알았어, 내일 또 봬요. 저는 사실 이거 514 이거 하기 전에는 아침 기상도 좀 어렵기도 했지만 이 독서에 대한 습관은 사실 저한테는 없었어요. 생각만 있고 핑계일 수도 있고 또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낮 시간이 정말 바쁘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제 제 작업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은 시간을 좀 썼는데 514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독서에 대한 생각이 참 간절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책 모임을 하면서 좀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이 오늘 읽은 책에도 그 방금 상준 쌤이 하신 얘기처럼 습관이 이제 7일차부터 몸에 배어서 100일이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성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제 하루 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514 챌린지 방학 기간 동안에도 5시부터 하는 거를 사실은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하기는 좀, 때로는 좀 건너뛰기도 하니까 이건 아니고 나를 강제로 이 시간에 같이 하는 사람들 속에 나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월 달에 하다가 또 다른 챌린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또 여기로 정착을 하게 된 건데 다른 책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10년, 20년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된 게 아니다. 왜냐면 뭐 100일이나 1년 한 습관보다
10년, 20년 한 습관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이 아침에 일어나서 참여하는 게 지금도 독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중. 네. 그래서 그냥 참여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듣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명상처럼 예,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쌤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은희쌤 말씀하신 게 딱 저 생각이랑 똑같아요. 혼자서는 책이 너무 저기 멀리 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도 오고 벌써 6월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도 마무리되는데 1년의 반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 좀 대견하고 정말 이거는 당연히 연말까지는 당연히 가고 우리는 1년이라는 진짜 1주년을 할 것 같아요. 1주년을. 그래서 너무 생각만으로도 가득 찬 마음들이 요즘은 참 많고, 저는, 그때 글 올릴 때 꺼이꺼이 펑펑 울 거라고 한 대목을 다들 덤덤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페이지 210쪽에서 11쪽 넘어갈 때 시각화를, 블랙홀 시각화 5번째 부분에서 본인이, 사고가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책이 안 읽혀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음독을 하면서 읽은 부분이거든요. 낮에 혼자 있을 때 음독을 계속 하면서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꺼이꺼이 울면서 음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오히려 덤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또 2번째니까 이 부분은 이걸 나올 것이다 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갈 때 남은 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고요. 아침 시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부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활동이나 이 시간들 자체가 제 하루 중의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루에 1번, 2번 정도씩 음독을 해요. 이렇게 녹음을 해요. 녹음을. 사실은 한 3, 4일 정도 됐나? 녹음을 한 3분, 4분 정도씩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 듣기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익숙해지려고 이렇게 보이스에 좀 익숙해지려고 녹음을 해서 신랑이랑 친한 친구 딱 2명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려고.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으로 한번 해봤다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해봤다가 했을 때 듣는 게 어떤 게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뭐 각자의 생각대로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주 하이톤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또 그거 자체가 하이톤이라기보다도 그냥 안정적이고 좀 밝은 느낌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본인이 듣고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음독할 때 목소리 교정을 좀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그때 예전에 밀리 거기에 오디오북으로 있어가지고 들었었는데 끝까지는 안 했어요. 내용은 없고 이제 소리로만 해서 하다가 그냥 좋은 내용이네 그러고 마지막은 안 했고 한 중간 정도까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뭐 한번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해가지고 그냥 좋은 내용이네.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막 이 캘리티 이거 학원하고 뭐 이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다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한 그 정도만 있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혼자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일하면서 들어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들었을 때랑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또 다른 느낌. 그래서 우리 왜 그때 막 울먹울먹하고 막 처음에 막 그때는 되게 같이 막 그랬는데 아까 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저희 사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이거 딱 들을 때 다행이다. 좀 이분들이 담담하게 넘어가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저희 시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저희 남편도 뭐 저희 신우도 시동생도 다 되게 힘들어하고 멀쩡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제 약간 이거 읽으면서 듣고 하면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만 받아들였었는데 왜 이렇게 슬픈 상황이 들어와 있어? 여기에 그냥 죽는 걸로 하면 안 돼? 혼자 꼭 이렇게 교통사고로 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차피 그거 다 블랙홀에다 싹 다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렇게 다 글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그룹에서 우리 각자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게 또 되게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1월 달에 화관하는 거 그거를 동영상으로 먼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겠다 싶어갖고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를 읽었는데 솔직히 이거 조금 공감하면서도 공감되지 않은 조금 좀 동떨어진 느낌 약간 그렇게 받아가지고 월싱킹 한다길래 또 똑같은 책이야 이러고 좀 약간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또 비슷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보다는 웰시킹이 참 와닿아요. 왜냐면 이게 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코로나19라든지 관련돼서 썼고 또 현재랑 이제 이게 가장 최근의 글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그렇고요. 저 원수님 그 부분 울 것 같다는 부분에서 전 펑펑 울었는데 혼자 꺼놓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잘 찍었구나. 괜찮아요. 눈이 지금 또 빨개가지고 너무 따갑거든요. 근데 좀 울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부분에서는 그거 블랙홀 시각화 제가 계속 1월 달부터 시각화를 하는데 참 잘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의 이유가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블랙홀 시각화 이 부분에서 이러고 좀 깨달았어요. 아까 읽으면서.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싹 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조금 넣어야 되겠다. 요즘에 조금 약간 좀 또 위기가 왔다고 해야 되나? 주식처럼 이게 좀 위기가 오네요. 그래서 그래서 좀 비우고 다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비워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지 이게 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이렇게 한 사람 살다 보니까 속담이 이게 또 피부로 와닿고 예전에 했던 그런 사람들 말이 와닿잖아요. 이 책들도 보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조금씩 이제 와닿는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와닿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한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거를 조금
거기에 목표를 삼아가지고 좀 비우고 이제 다시 또 채워야 되겠다. 약간 지금 슬럼프가 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6개월 동안 이제 100일 동안 그거 하면 된다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올해는 좀 더 아무래도 그 옛날 시간보다 2022년은 아침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꽉 찬 하루를 보내고 나름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고 네, 오늘부터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을 블랙홀 시각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캘리체를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라클 모닝 하면서 그 피드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길래 그전에는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은정님처럼 저도 이제 오디오북을 먼저 이제 출퇴근하면서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으로 또 다시 읽으니까 읽고 있다가 또 책을 다시 읽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제 주변에 이제 뭐 이런 식까지는 아닌데 그냥 매년 초에 이렇게 적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이제 올해 뭘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이런 소원 비슷하게 이렇게 적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뭔가 이제 막 막연하게 막 이렇게 적는 게 되게 그래야지 막 오글거리고 좀 너무 웃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건 이제 전 안 했었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근데 이 책도 그렇고 또 저희 해빙도 읽었잖아요. 해빙도 그렇고 또 김수정이 쓴 생각경인가 그것도 약간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적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런 비슷한 류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지금 저희 이제 초반에도 막 5년 후의 목표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은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그거 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해는 좀 이 책이 마무리가 되면 저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생각한 거 목표 뭐 이런 거 잘 적어보고 좀 실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캘리치 아침 학원하고 부자 학원하고 두 개를 아침마다 이제 뭐 이런, 아침에 일어나고 막 그런 유튜브 뭐 이런 게 이렇게 카톡에 나한테 보내는 카톡 있잖아요. 거기다 두 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잠재의식 있을 때가 이제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틀어 놓는데 다시 자요. 틀어놓고 다시 자요. 오늘도 그래서 늦었어요. 다시 자서 뭔가를 틀기만 하면 졸려 그냥. 그 잠재의식을 이용을 하라는데 이용을 못하겠어. 뭐 이렇게 누우면 자기 때문에 일어나서 비몽사몽 할 때 들으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몇 번 잤거든요.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자는 때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여기 지금 막 채팅창에 막 숙제 저도 너무 싫어요. 아까 저도 싫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숙제가 제일 싫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뽀로로해 뽀로로.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상상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생생하게 생각을 하고 뭐 현실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뭐 스터디 카페 사장 뭐 이런 거, 북카페 사장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카페를 조금씩 이제 다녀볼까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평택에 있는데 한 군데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되게 시골 구석진 데 어디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길도 되게 시골길이고 꾸불꾸불하고 막 이런데 그냥 갔더니 잘해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경험을 하니까 더 상상하기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봤었고 지금 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잠들어서
그 울었다는 부분은 뭐 죽었을 때에 대한 뭐 이런 거는 같이 또 울어서 눈물이 많아가지고 아마 읽었으면 같이 울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에 잔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 다행히 오늘은 울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곧 60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기억, 뭘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옛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켈리 책에 그 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고 했다는 이 말이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뭘 했냐면 계속했던 것 같지는 않고 고3 때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종소리와 이렇게 탁탁 우리 참선할 때 하는 그 소리 있죠? 그걸 딱딱 3번 치고 3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눈 감고 생각하는 걸 시켰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애들이 이건 그러니까 대부분 불교 신자가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걸 불교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거기 메시지도 그거였으니까. 사실은 그때 그거를 막 그 시간 막 신경질 한다고 막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시간에 오늘 나 하루 뭐 할까? 그거 듣기 싫으면 나 오늘 뭐 해야지? 너희 계획을 세워. 이렇게 이제 말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 시간을 그대로 이제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그냥 아이던 애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여기서 제가 바로 기억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해주는 그 말이 계속 새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귀에 항상 그게 꽂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불교신자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함유하고 있잖아요. 똑같은데 네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면 네가 똑같은 물 먹고 다 다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좌표 중에 하나였구나.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전 사실은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 내가 집어넣는 거 어떻게 함께 해.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시키잖아. 사실은 그 이유도 사실은 함께 하면서 에너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하는 공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건지 더 깊어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사실은 요즘 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하는 힘을 만드는 거가 함께 해야지 가능하다는 걸 제가 그런 걸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그 깨닫고 정말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거가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행동하면서 깨달으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네. 혹시 그 수기 만세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보여주셨다. 상주쌤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입니다. 하나. 핸드폰이 배경 화면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지금 집이 엉망이라서. 예쁘세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뒷배경 그냥 감춰놔서 그렇지. 자, 하나, 둘. 뒷배경이 이게 핸드폰이 좀 낮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자,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연서님은 그냥 까만 걸로 그냥 보여요. 아, 그래도 계속 참여를 못했어도 다들 반가운 얼굴이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이런 거 보면 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디지털 세상에 이렇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요. 이게 참 감정 기복도 심하고 약간 우울증도 있고 이게 갱년기도 왔나요? 이게 하여튼 들쑥날쑥 그래서 가지고 계속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좀 계속 뭐 밴드나 저기에 출석만 남기고 결국 참여는 못하고 계속 그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좀 마음이 조금은 동해서 이렇게 한번 왔는데 이게 중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잠깐 숙제 노노 이런 말도 보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요. 즐거운 아침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환영이고요. 우울증, 뭐 갱년기 오시면 다 해결돼요. 아침에 오셔갖고 그냥 인사만 하시고 가셔도 되니까 오셔갖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기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도 같이 있어주는 분들이 여기 꿈다운 카페 친구들인 것 같고 식구들인 것 같거든요. 하기 때문에 오셔갖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재밌게 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만으로 된 것 같거든요. 자주 봬요. 오시면은 우울증 탈출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준하님께서 항상 열심히 그렇게 밴드 운영해 주시고 너무 최고예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저희 혜정 선생님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하순 쌤 얘기 듣고 경란 쌤 우리 10분만 더 쓸게요. 7분만 더 쓸게요. 7분만. 저는 이거를 한 번 읽고 또 읽으려고 참여를 했다가 어제 오늘 지금 끝까지 못 읽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우선은 남은 부분은 이제 혼자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때 이거 제가 처음 읽었을 때도 울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눈물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냥 같이 읽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한번 읽을 때 제가 울었던 부분을 제가 또 읽게 돼서 그날도 울먹이면서 이제 읽긴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뭐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 동안 좀 읽고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선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책 읽으면서 막 즐거웠던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내 걸로 조금 만들고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지금 현재는, 우선 이틀을 쉬었더니 내용이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주말 동안 좀 책을 조금 읽고 혼자서 남은 부분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예요. 네, 화순 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니 주말은 6시 30분에 하는 줄 알고 여태까지 딴짓 하다가 명상 이런 거 하다가, 근데 오늘만 이거 원래 진료시 아니 토요일 날 그럼 5시에 책 읽게 하는 거예요? 왜 웃어 왜? 나는 요새 계속하고 있었어요. 쫓아가기 바빠. 아우 너무 골치가 아파.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아침에 웰싱킹 6시까지 읽었고 이제 30분 시간 남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얘기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 6시 반은 진료 시간 맞습니다.
네, 사진 다시 찍어요. 지금 수기만 네네네. 선생님도 맞아요. 자, 카메라 켜시고 연서님도 얼굴 밝아졌는데. 나 아까도 음소거였구나. 그치? 그죠?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반응이 좀 이상하다 했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자, 눈 뜨시고요. 아까 막 흔들려가지고 사실 막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알겠다. 하나, 둘, 셋. 야, 좋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좋다. 오늘 특별히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누구 만나게 해요. 빨리 손 들어봐요. 정현님 누구 만나는데? 야, 진짜? 뭐야. 서울 세 분. 부럽다. KTX 타고 가야지 그러면 바로. KTX 타야 돼, 갑시다. 맛이. 진짜 KTX 사야 되나? 대박. 우리 인천 볼까요? 열받네. 아침에 아침에. 지금 나가야 돼요. 서울팀 만나는구나. 얼마나 일찍 만나시길래 벌써 나가세요. 원숙님이 시간이 일찍밖에 안 되지. 일찍 얘기. 저도 오후에 다 일정이 오늘 있어. 좋은 시간 보냈어요. 들으면서 가요.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가세요. 예쁘게 안 하고 그냥 저는 듣다가 지유 안경만 시간 벗고 놓칠 수 가려고. 없다. 그러니까. 좋겠다. 화장은 반칙. 화장 반칙. 요즘에 뭐 화장은 화장 안 20대. 하잖아요. 뭐 해도 립스틱 화장은 바르니까 20대. 어색하더라. 화장은 20대. 우리가 네. 화장 네, 패스. 우리는 화장 아니에요. 멍해님 좀 위험해. 정혜님 위험해. 그럼 생얼로 갈게요. 맞아요. 생얼. 하더라도 티 안 화장하면 다 못 나게. 알아보는 거 아이가. 티 안 나게 하시고요.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이따 저기 3명 사진 찍으실 때 아셨죠? 다 이렇게 해서. 다리 길게. 주시면 되세요. 이따 뵐게요. 역시 사진 배우니까 저런 게 틀려지는구나. 이따 뵙겠습니다. 네. 화순쌤이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나가셨다 또. 아니 계셔. 계셔요. 네. 아니. 화순쌤은 계시는데 원숙님. 다들 바쁘시다. 네, 우리 이제 진료실 들어갈까요? 진료실. 진료실로 바로 저기, 갈까요? 네, 그러면? 진료실로 들어가요.